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5월 25일 방제의 날이네. 방제의 날이고 세계 입양의 날인가요? 아까 제가 올렸는데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매슨 4번째 시간인가요? 어제는 아침에 출근길에 만나요 방송하고요. 당진에 그 치과 예약이 있어갖고 서산 그 큰누님네 들렸다가 당진 가는 동안에요 방송하면서 좋은 글귀도 읽어드리고요. 교통 표지판 교통 그 상황이라든지요 이런 거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 유튜브에는 구독자가 50명 이상 돼야 그 유튜브로 방송할 수 있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 25명 밖에 안 돼갖고 유튜브를 못 오고 페이스북으로 해갖고 유튜브로 옮기는데요. 페이스북 제가 이 방송을 몇 번 하다 보니까요 여러가지 그 경험을 하네요. 전에 그 뭐 이 카톡 이런 것도 줄이는 것도 그렇고요. 그 내비게이션이요. 잠깐만요.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볼륨도 줄이고요.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자동 회전으로 놓아야지 나중에 보면은요 화면이 제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 하다 보니까 가끔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무선 연결이 안 돼 갖고 중지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제 또 당진 지나갖고 서산을 가는데 갑자기 그 요즘 그 6.1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있죠. 후보들이 그 선전하는 그 선거 광고 있죠. 그거 전화가 오니까 갑작스레 그 전화를 제가 그 거절하다가 보니까요 이 화면이 끊기더라고요. 방송이 정지되더라고요. 정지되고 다시 하려니까 이상하게 화면이 옆으로 바뀌어갖고서는요 못했는데요. 이런 일이 가끔 있네요. 무선 연결도 안 돼갖고 그러고요. 지금 D차가요 지금 횡단보도 신호인데 뒤에서 안 간다고 빽빽거리거든요. 저러면 안 되거든요. 빽빽거리네요. 저기 교통 그 법규라든지 이런 거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오늘 청주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한낮에도 엄청 더울 것 같은데요. 오늘의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로 이게 역자죠. 한자 역장 같은데 머니 무부 예적금 70조 돌파. 그리고 미 증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반등 때마다 팔아라. 다음은 러크레림공 글로벌 식량 위기 혹독한 서방 제재 탓. 다음은요 화이자 5세 미만도 코로나 백신 효과. 저용량으로 3회 접종. 이렇게 있고요. 오늘의 뉴스는 하루를 여는 지혜는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 토크빌이 얘기했네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네요. 지난 이 토크빌의 말을 빌으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정부들이 국민의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그 대통령이 정부가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말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국민 그 수준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의 수준이 저절로 올라가니까요. 각자 그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하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소식입니다. 옥천 금구 어린이공원, 옥천의 금구 어린이공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쉼터, 산책로가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키에 맞춘 세면대와 기저귀를 갈 수 있는 화장실도 있어 어린 자녀들과 시간 보내기 좋아요. 장소는요,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57-22네요. 옥천의 금구 어린이공원을요, 충청북도에서 소개해갖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어제는 그 교통 표지판 이런 것도 많이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바뀌는 것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그 교통 법규라든지 이런 거요, 바뀌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 식품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요 하는데, 오늘은 피부 노화를 막는 탁월한 음식 10가지네요. 첫 번째는 빨간 파프리카. 초록색에 비해 비타민C가 2배 더 많고 베타카로틴이 성분 함량도 높다. 또 붉은색을 띠는 채소인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는데, 리코펜은 신체의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 생성을 예방해준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탁월하다. 또 성장기 어린이들이 성장 촉진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성인들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준다.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나이 들으신 그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골다공증이 심하죠. 많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파프리카 첫 번째고요. 두 번은 다크 초콜릿이네요. 다크 초콜릿. 카카오가 풍부하게 들어가는 다크 초콜릿은 설탕이 대부분인 초콜릿에 비해 비교적 칼로리가 낮다. 다크 초콜릿은 우리가 초콜릿 하는데 초콜릿이라고 하네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제가 있어 심장 건강에 좋으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안정감과 행복한 느낌을 갖게 해준다. 다음은 연어네요. 세 번째. 빨간 파프리카, 다크 초콜릿, 그 다음에 연어입니다. 연어가 다크서클에 좋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가끔 그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는 분 있죠. 이분들이 연어가 좋네요. 특히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연어에도 오메가3가 있네요. 등푸른 생선 뿐만 아니라 연어에도요. 세포 재생이 필수적이며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눈가 피부를 건강하고 환하게 밝혀준다. 다크서클의 연어요. 또한 자외선 노출로 인해 두꺼워진 피부를 부드럽게 윤기 있게 하고 피부의 콜라겐 섬유 부족 현상을 막아 주름 예방에 효과적이다. 여성분들 아까 제가 골다공증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그 빨간 파프리카 얘기했죠. 다크서클에 그 좋은 연어. 그리고 네 번째는 코코넛
코코넛 오일이네요. 해외 스타들은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코코넛 오일을 즐겨 먹는다. 체내 지방을 분해하고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 특히 먹는 것 외에 피부에 바르는 것도 효과를 높인다고 한다. 목욕 후 코코넛 오일을 피부에 바르면 흡수가 빨라 피부 보습과 고운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코코넛 오일이요, 먹어도 좋고요, 발라도 좋고, 그러네요. 다음은 녹차입니다. 제가 녹차에 대해서 전에 많은 양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피부에 좋은 저거죠.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게 피부 노화를 막는 탁월한 음식 10가지 중에 녹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피부 미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품이다.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효과가 높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높다. 특히 해독 효과가 좋아 꾸준히 차로 마시면 건강은 물론 피부 미용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녹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집에 전에 벌꿀하고요, 계피가루를 적당한 상황에 따라 적당한 양을 조절해 갖고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요.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계피가루는 있는데 벌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카시아가 이제 다 졌죠? 여기도 지금 거의 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카시아 꿀 수확이 다 끝났으면은요, 제가 그래서 꿀 한 통에 한 병에 얼마씩 하냐 물어봤더니 한 45,000원인가 얼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청주 벼룩시장이나요 어디 통해 갖고 벌꿀 한 병을 사야겠습니다. 계피가루는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가지 벌꿀이랑 계피가루랑 비율을 맞춰 갖고서는 자료 증상에 따라 갖고 먹이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6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시금치는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막고 푸석하지 않게 유지해준다. 또한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피부 노화 예방에 탁월한 채소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나트륨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건강식품으로 꼽힌다. 시금치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각종 씨앗이네요. 각종 씨앗에 많이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과 린롤산 등의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해 피부의 건강에 좋다. 단시일에 성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씨앗을 즐겨 먹으면 혈관을 맑게 하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과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특히 비타민 E 성분이 풍부해 피부의 촉촉함을 오래도록 유지해주고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것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됐다. 아까 연어에도 오메가 있다 있죠? 등푸른 생선. 각종 씨앗에서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8번째로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피를 깨끗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흥분과 불안 증세를 가라앉힌다. 신경이 날카로운 이유로 불면증에 시달릴 때 먹으면 숙면을 취하게 돕는다. 잠이 안 올 때 이런 때는 샐러리가 좋네요. 피로 회복에 효과가 높아 피부의 탄력과 윤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젖산과 팔빈산과 같은 필요 물질을 제거해 정신노동에 지친 현대인에게 유익하다. 샐러리였습니다. 다음은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파파야에는 비타민C 함유량이 많다. 파파야는 피부의 진피층을 보호해 주름살 등을 예방하는 콜라겐 형성을 돕는다. 파파야에는 피부 노화를 막는 비타민 E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파파야였습니다. 10번째는요, 당근입니다. 당근은 소염 작용이 뛰어나 피부 모공 속의 병균을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습진 등 피부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시킨다고 한다. 당근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A는 피부암을 유발하는 세포 생성을 막아준다. 이 당근이 소염작용도 있고 했고요.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A가 피부암을 유발하는 세포 생성을 막아주네요. 지금 시간은 8시 34분이고요. 사창사거리 신호대기 중인데요. TVN 교통방송 8시 30분 그 시내 교통상황은 지나가서 못 듣겠네요. 다음은 언제나 이기는 멘탈 갑의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이기는 멘탈 갑의 비법. 부모의 재정적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큰 부를 거머쥔 사람들은 성격상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멘탈 갑이라는 사실이다. 멘탈 갑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좋든 싫든 정신력 강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 비록 을로 살더라도 멘탈만은 갑으로 무장해 정신 건강을 지키며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로는요,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멘탈 갑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유감스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법을 탓하며 빈둥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삶을 책임지며 인생이란 쉬운 것도 항상 공정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멘탈 갑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은 직장 상사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기분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알며 어떤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선택하는 것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세 번째는요, 변화를 피하지 않는다. 멘탈 갑은 변화를 환영하며 어떤 변화가 닥치든 유연하게 대처하려 한다. 그들은 변화란 불가피하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 네 번째는요, 어쩔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멘탈 갑은 교통체증이나 공항에서 잃어버린 수화물 때문에 열받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때론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태도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화내거나 이러지 않네요, 멘탈 갑은. 다음은요, 잠깐만요, 이게 왜 갑작스레 중간에 빠졌네요. 9번째 얘기하겠습니다. 9번째. 5번째에서 8번째까지는 왜 빠졌죠, 이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는다. 멘탈 갑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잘 됐을 때 분개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자신이 성공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10번째는 한두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는다. 멘탈 갑은 실패했다고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패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11번째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멘탈 갑은 외로움과 고요함을 견딜 수 있다. 그들은
엔터테인먼트를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혼자서도 재미있고 행복하다. 12번째는요, 세상이 자신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멘탈 갑은 세상이 혹은 인생이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 자신의 역량과 장점을 토대로 기회를 노릴 뿐이다. 멘탈 13번째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멘탈 갑은 건강이나 사업이나 일에서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언제나 이기는 멘탈 갑의 비밀인데요. 그러면 이게 성격이 느긋한 사람입니까?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거를 계속해서 읽어 드릴까요? 지금은 복명사거리입니다. 지금 복명사거리 8시 39분요. 건강하게 물 마시는 법. 일어나자마자 냉수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전에 제가 방송할 때는 일어나자마자 입안을 헹구라 했거든요. 세균 그런 것들이 밤새 있으니까 일어나자 입안을 헹구라 하고요, 따뜻한 물을 먹으라 했는데 여기는 또 틀리네요. 건강에 물 마시는 법. 일어나자마자 냉수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30분마다 4분의 1컵씩 자주 마신다. 물을 씹어 마시면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물을 씹어 마시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물이 씹힙니까? 그냥 입안에 넣고 그냥 이를 부딪힙니까? 여기는 일어나자마자 냉수를 한 컵 천천히 마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30분마다 4분의 1컵씩 자주 마시라고 했네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나 위산 과다인 사람,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속이 쓰릴 때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신다. 세 번째는요, 변비가 심한 사람은 저녁 식사 후 자기 1시간 전까지 30분마다 물을 마신다. 변비가 심한 사람은요, 저녁 식사 후 자기 1시간 전까지 30분마다 물을 마시네요. 그리고 살이 찐 사람은요, 식사 전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식사한다. 이게 물 마시면은 조금 배가 부르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식사를 적게 하기 위해서 살이 찐 사람은 식사 전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시고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술을 마실 때에는 음주 전, 중, 후에 물을 충분히 마신다. 물을 먼저 술을 마시기 전에 마셔 놓는다든지 중간에 물을 마신다든지 술을 다 마신 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은 좋은 것 같네요.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고 물을 마시고, 피운 뒤 물을 마시고, 가능하면 금연에 돌입해서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냉수를 마신다. 흡연자는 담배 피운 뒤 물을 마시네요. 그리고 금연에 돌입해서 담배 생각이 날 때 냉수를 마시고요. 7번째는요, 운동 중이나 운동 후 갈증이 풀릴 정도로 물을 마신다. 아주 격한 운동을 한 다음에는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다. 뭐 운동 중이나 운동 후 갈증이면 물을 먹게 되죠. 이거는 콩팥 질환자와 8번째입니다. 콩팥 질환자와 간 경변증,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환자는 물을 마시면 부기가 심해지거나 심할 경우 무력감, 경련,
의식저하 등의 증세가 올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해서 물을 어느 정도 마실지 결정한다. 요거 중요하네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환자는, 이게 콩팥질환자나 간경변증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인 모양이죠. 물을 많이 마시면 부기가 심해지거나 심할 경우 무력감, 경련, 의식저하 등의 증세가 올 수 있으므로 중요하네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요. 그리고 하면 안 되고요. 의사분들이 이거를 얘기를 해주나요? 이런 분들? 콩팥질환자와 간경병증, 물도 양을요 어느 정도 먹으라고 얘기해주나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 신봉사거리 신호대기 중입니다. 다음은요, 치주질환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주질환이 심근경색으로 이어진다고요? 치주질환이란 입안 세균에 의해 염증이 생겨 치아 주위 잇몸과 잇몸뼈를 파괴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뉩니다. 치주질환에는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뉩니다. 치주질환의 종류에는요, 잇몸 출혈, 구취, 통증, 흔들림, 이런 게 그 치주질환의 종류에 들어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치주질환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지만 방치할 경우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성기능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잇몸 출혈, 구취, 통증, 흔들림 이런 거를 방치하면은요 안 좋네요.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 수 2020년 기준으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요, 국민관심질병통계에서 1649만 4781명으로 되어 있네요. 1600만 명이죠. 그러면은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 수, 그 치주질환에는 그 치은염이고 치주염하고 있다 했죠. 근데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 수가 1600만 명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 중에 2600명이면 몇 프로 되나요? 30%가 넘죠. 다양한 병의 원인이 되는 치주질환이 무서운 이유는요, 바로 합병증 오염 때문입니다. 치주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세균 염증이 혈액을 통해 다른 부위의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음은요, 치주질환 환자의 심근경색 발생 확률은요, 아닌 사람의 3.8배네요. 아닌 사람의 3.8배. 치주질환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이 3.8배로 이렇게 높습니다. 단순히 치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치주질환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 방치해 두시지 마시고 빨리 치료하세요. 치주질환이 심근경색 발생 확률은 치주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의 3.8배네요. 그리고 다음은 그 보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자녀에게 통큰 용돈 줬다가 증여세 폭탄. 가족 간 금전 가래 젖세 행복 누리려면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요, 할아버지가 주면 할증되네요. 무신고된 20% 가산세가 되고요, 현금 대신 자녀 계좌로 주식 사주는 게 유리 이렇게 됐네요.
증여세, 잘못했던 증여세 폭탄을 맞는다고 했죠. 이거는 간단하게 내용은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금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10대 부자 중 20% 이상이 유태인이라고 하네요.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상당수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것도 그 종신보험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보험금 수령 기준으로 10만 달러 약 1억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반해 이제 밝은 유태인은 100만 달러 약 10억 이상의 보험을 들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유태인만이 돈에 대한 철학과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올바른 금전관리 습관을 철저하게 키운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을 활용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게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20세 정도 성인이 되면 부모가 가입해 오던 생명보험 증서를 자녀에게 주고 남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부모의 생명보험금은 결국 자녀에게 전해주는 상속 재산이 되므로 자녀의 재산 형성에 대한 목은 자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 및 책임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태인의 자손들은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셈인 것이다. 언젠가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그 보험금은 그대로 아버지에게 상속되고 아버지는 그 재산을 바탕으로 보다 큰 보험에 가입하여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른바 조상 대물림 방식이 보험 상속만으로도 부축적 수단이 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평생 고생해 모은 종잣돈으로 자녀를 위해 결혼시 또는 집 장만시 보태주지만 유태인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자녀를 위해 꼬박꼬박 보험을 들어준 후 경제적 독립 및 자립심을 키워준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지혜겠는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제가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종신보험을 1억짜리를 들었어요. 사망하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CI 종신보험도요, 진단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망 시에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진단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50% 선택이 있고요. 선지급이 50% 있고 80% 선지급이 있는데, 진단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사망보험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1억짜리 그 주계약을 1억짜리 그 사망보험금을 들으면은요, 재해라든지 질병일 때 이제 1억이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뭐 10년짜리라든지 얼마짜리 이렇게 들으면은요, 한 달에 뭐 몇십만원씩 내겠죠. 그러면은 그게 총 납입보험료가 뭐 몇천 되겠죠. 사망보험금이 1억인데 그러면 몇천 갖고요, 제가 사망하게 되면은 제 아들이 1억을 받는 겁니다. 1억을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로 이제 중간에 그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요, 찾아서 쓸 수도 있고요. 100% 이상 그 납입기간 지나면은요, 특약을 안 넣고 주계약만 사망만 넣으면은요, 납입기간 지나면은 자기가 낸 돈 그동안에는 보장 받고요. 그동안에 2천만원 보험료 냈는데 사망하게 되면은 1억을 받고요. 그러니까 한참 유리하죠. 그리고 사망 안 했더라도요, 납입기간 지나면은요, 자기가 특약을 안 넣었을 경우에요, 낸 보험료는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100%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만약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요, 자식이 쓰는 게 아니고요, 다시 1억 그 보험금 갖고 다시 보험을 들으면은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료가 1억 20을로 보험료를 냈다 하면은요, 보험 가입 금액은 엄청 크겠죠. 그거보다 뭐 10억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그거는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한도가, 보험 가입 금액 한도가 얼마일지는 그건 해봐야 되는데, 그냥 생각해갖고 10억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1억을 일시납으로 그거를 쓰지 않고, 자식이 자기 죽으면은, 질병이나 재해를 죽으면은 10억 나오는 걸 들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상속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근데 그 나중에 제 자식이 죽으면은 10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억으로 또 보험을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수가 커지겠죠. 그렇게 해서 상속을 자식들, 손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대물림이 갖고 오니까요, 유태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재산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유태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보험을 이용해 갖고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셔 갖고요, 그 방법이 어떤가 한번 아는 분 있으면은요, 상의해 갖고 한 달에 그렇죠, 한 10년에 1억을 모으려면은요, 한 달에 한 80만원이나 얼마씩 이렇게 더 내야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10억 목돈을 써야 되는데요, 나중에 노후자금이라든지요, 아니면 목적자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필요하다면은요, 한 10년 계획하고 아니면 7년 계획해갖고요, 한 달에 한 50만원이든지 80만원씩 이렇게 종신보험으로 들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지하 1층 주차장에 도착했고요.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64번째 출근길에 만나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